안녕하세요. 저는 김은당 KMD 플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권현정 사업부장이고요. 오늘은 건축 핸드 드로잉 관련돼서 요즘 트렌디한 부분을 좀 소개시켜 주실 저희 그 교수님 모시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교수님보다는 선배 아니면 멘토 같은 느낌의 그런 비주얼이신데요. 그래도 본인 소개도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12년째 공간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성수동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임기용이라고 합니다. 네네. 네. 대표님, 레퍼런스가 제가 이렇게 처음에 만나서 미팅하면서, 이 레퍼런스는 정말 너무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실은 그 핸드 드로잉 관련돼서 제안을 드렸잖아요. 네. 조금 더 그 대표님 지금까지 해오셨던 레퍼런스, 이런 걸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네, 일단은 제가 사실 첫 회사가 네. 해외에서 근무를 했었고 중동이랑 아프리카를 오고 가면서 네. 경험과 실무를 쌓았습니다. 네네. 그걸 토대로 이제 한국에 와서는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일본사라고 알 수 있는 뭐 네. 국보 디자인에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너무 기업에만 있다 보니까 네. 약간 전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인에 대한 욕망과 약간 그쵸. 욕심이 있어서 네네. 아뜰리에를 또 입사를 했어요. 네. 아뜰리에를 입사하고 또 입사해서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또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타트업 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거의 창업 멤버로 또는 초창기 멤버로 거의 입사를 해가지고 네. 퇴사하기까지 진짜 제가 입사했을 때는 몇 억도 안 했던 회사였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려서 듣보잡 회사였습니다. 진짜. 네네. 네. 왜 그런 데 가냐라고 네네. 할 정도의 너 음. 커리어와 너의 그 인지도 그런 걸 봤을 때 왜 그런 회사를 가냐라고 했었는데 제가 퇴사를 할 때는 제가 1,700억까지 제가 뭐 매출을 이렇게 뭐 1,700억까지 했다라기보다는 기여도가 네, 있죠. 기여도가 네. 제가 그 회사를 4년 반 정도 다녔었는데 네. 제가 매년 했던 프로젝트 규모는 약 한 2, 300억씩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팀 안에서만. 네. 그래서 네. 정말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네. 기업들을 정말 많이 수주를 했고 디자인과 제가 팀장으로 있으면서 네네. 디자인과 시공 감리까지 PT까지 네네. 다 했던 경험을 토대로 네. 창업을 트렌디한 공간인 성수동에 했습니다. 그쵸. 네. 성수동 정말 트렌디하고, 저도 네.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스페이스가 딱 대표님 느낌이 났어요. 네. 네, 아주, 감사합니다. 네. 알차게 이제 갖고 노시고, 굉장히 이제 예쁘고, 네. 그렇게 디자인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거에 조금 더 저는 좀 더 보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을 네. 하셨는지, 성공적인 아. 작품들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사실 그 제가 직장인이었을 때는 정말 뭐 호텔도 하고 리조트 프로젝트도 하고 네. 되게 뭐 카페 공간이라든지 뭐 레스토랑 등등 되게 많이 했는데요. 네. 제가 가장 최근에 있었던 회사에서 이제 스타트업 회사였다 보니까 정말 IT 기업이나 네. 스타트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는 토스 네. 사옥이라든지 네. 그다음 요기요 사옥이나 서초동. 예, 맞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뭐 아시겠지만 그 게임으로 유명한 네. 라이온하트 스튜디오라고 오딘을 만든 회사 사업도 하고요. 네. 그리고 명품 플랫폼으로 유명한 네. 머스트잇 음. 사업도 했습니다. 네네. 그걸 토대로 정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업들을 많이 했고 창업을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집무실이라는 공유 오피스 프로젝트를 이제 집무실 그 스페이스 디자인 팀과 네네.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네. 당사에서는 이제 시공을 네. 했었고요. 그 다음에 보임 테크놀로지라는 네. 약 50년 된 회사 테크놀로지 회사를 사옥을 담당을 했었고 정말 다양하게 경계 없이 네. 디자인과 시공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역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제가 정말 전문가 잘 모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제안 드렸을 때 기분이 좀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되게 네. 기뻤어요. 되게 그러셨어요? 기뻤고, 네. 그리고 제가 사실 언젠가는 네. 뭔가 누군가는 알아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뭔가 약간 아카이빙이라고 하죠. 되게 네. 차곡차곡 모아놓고 있었고 네. 그걸 토대로 그냥 뭐 드러내진 않고 그냥 네. 제 개인 인스타에다가 계속 올리고 있었는데 네. 부장님께서 알아봐 주셔서 너무 기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사실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하고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또 저의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보배 같은 저한테는 존재고요. 그리고 아이디어도 서로 우리 진짜 소통 오래 했잖아요. 네, 맞잖아요. 정말 그 강의를 만드는 것도 똑같이 건축하시는 분들이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하듯이 저도 굉장히 정성스럽게 그리고 또 정말 그 필요한 강의만 만들면 참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흔쾌히 오케이 하시고 네. 또 저랑 이제 팔로우 해주시면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서 정말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지금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겸손하게 또 설명해 주신 거예요. 본인 어필을. 하지만 이제 나중에 강의 이렇게 다 듣고 혹시 이제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거나 그럴 때, 이런 그동안 해왔던 업무를 토대로 해서 조금 더 그 답변도 해주실 수 있고, 네, 그쵸? 맞습니다. 네, 멘토처럼. 아까 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 이제 막 입사하신 그런 분들한테 멘토처럼 지금 현재 또 대표로도 그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는 강의를 잘 만들어 볼 예정이고 일단은 지금 업무 관련돼서 조금 더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그 어쨌든 공간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이신데 네. 주요 그 고객층이나 아니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주로 이렇게 좀 에너지를 쏟고 있는 그런 그 프로젝트들 네.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것들일까요? 일단 제가 연령대가 30대 약간 중반? 네. 살짝 넘은 네. 나이다 보니까 네. 저희- 살짝 넘는 거는 네, 살짝 넘었습니다. 네. 고객사 분들도 저랑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또는 약간 40대 초중반 아니면 네. 연세가 있으시되 약간 트렌디한 공간들을 원하시는 네네. 클라이언트 분들이 연락을 많이 주세요. 네네. 그리고 제가 열정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네. 정말 열정이 다 넘치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뭐 미팅을 네. 사실 디자인 미팅이나 시공 미팅이나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텀을 두고 네. 충분하게 소통을 하고 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저는 뭐 따로 기간을 정하진 않고 정말 최대한 많은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두세 번도 괜찮고 네. 그냥 요새는 SNS라든지 뭐 메신저가 너무 네.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제가 일을 너무 사랑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사실 뭐 시간이 뭐 워라밸 또는 뭐 9 to 6 이런 거 생각하진 않고 네. 그냥 뭐 24시간 항상 네. 열려있는 스타일로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네.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건수로만 본다라고 하면 최근 1년간을 그냥 봤을 때 네. 프로젝트 개수만 또는 네. 디자인했던 것만 했을 때 한 140개를 했습니다. 네, 140개 프로젝트를 했고요.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그렇게 네. 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네, 정말 열심히 했고 지금도 계속 네, 그 제안이 들어오신다고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네, 말씀하셨잖아요. 지금도 계속 제안이 들어오면서 수주한 프로젝트도 되게 많은데 사실 제가 주 고객사 분들은 네. IT 쪽이나 스타트업 오피스 사업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업을 하다 보니까 경계 없이 정말 다양한 클라이언트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최근에는 병원도 수주를 했는데요. 네네. 병원 중에서도 이제 치과입니다. 치과인데 단일 규모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수주를 해서 거의 연말이겠죠. 11월 달쯤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너무 축하드려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 공공건축으로 이제 진출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수주했던 프로젝트 중에서 약 2,000평 정도의 사업 프로젝트인데요. 네. 지하 1층부터 지상 9층까지 네. 건물을 전체 리모델링 하는 거를 수주를 했습니다. 네, 수주를 와, 해서 네네. 네, 되게 유명한 네. 회사이고요. 아마 이름 되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네. 대입이다 보니까 그쵸, 네. 말씀을 못 드린다는 게 좀 아쉽고 네네. 그다음에 최근에 6개사에서 네. 비딩을 했는데 네. 일단 1등이 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도 네. 9월 중순쯤에 네네. 착공을 할 예정이고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다음 주부터 계속 미팅을 할 예정인데요. 네. 그 프로젝트는 네. 신사동 가로수길에 아, 네, 신사동 가로수길에 네. 엄청 큰 빌딩을 지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분께서 네. 자산운용사 회장님이신데 아, 네, 큰 빌딩을 지었고 거기 사옥을 네네. 네, 할 예정입니다. 와우. 그래서 정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대회비이긴 하지만 네. 사실 어제 수주를 했습니다. 어제 또 다른 프로젝트를 하나 수주를 했는데 네네. 이름만 대면 또 아는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의 리브랜딩을 하는 네네. 이제 디자인을 리브랜딩을 하는 프로젝트이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프로젝트로서는 또 부분 공사도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과거에 했던 클라이언트 분들 네. 그리고 뭐 몇 달 전이든 뭐 몇 주 전이든 진행했던 클라이언트 분들은 일단은 이제 기업이 특성이 네. 스타트업이고 IT 기업이다 보니까 공간들이 정말 빠르게 확장이 됩니다. 변경도 되고.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저희 회사가 또는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은 단순히 디자인만 하기보다는 또는 단순하게 시공만 하기보다는 A부터 Z까지 전체적으로 통합 솔루션으로 제공을 드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관여를 해가지고 다 제안을 드리는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네. 정말 편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피곤하고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네. 고객사 분들도 더 만족하시고 또 음. 찾아주시고 그러는 건데 네. 제가 힘들더라도 또는 저희 회사가 바쁘더라도 저는 이게 희열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진짜. 입사를 앞두거나 네. 이제 막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 들으면 네. 참 좋은 네, 맞아요. 얘기일 정말. 수도 있겠다. 그죠? 정말 그래요. 왜냐면 지금 뭐 경기도 안 좋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 체감이 사실 조금 안 돼요. 정말 그냥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도 네. 잘 되는 뭐 직군도 있을 테고 안 되는 그쵸. 직군도 있었을 텐데 네. 저는 그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냥 부장님께서 저한테 연락 주셨던 것처럼 그냥 한 어느 분야에서 정말 열심히 실력을 갖고 갈고 닦고 정말 꾸준하게 하면 언젠가는 네. 알아주시지 않을까. 그럼요. 누군가는. 네네. 그래서 그거 하나 믿고 그냥 열심히 달려왔고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뭐 제 뒤에 후배들이나 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도 약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긴 해요. 네, 제가 뭐 교수도 아니고 잠깐 뭐 강사를 하긴 했지만 네. 뭐 그러긴 했지만 약간 실무자 입장에서 네. 또는 앞선 선배로서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네. 그리고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뀐 게 정말 트렌디한 공간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 그쵸. 그만큼 그 반면으로는 약간 소비되는 공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트렌디한 공간들도 있고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디자이너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지를 고민을 했을 때는 트렌디를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왜냐면 트렌디함을 쫓아가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자신만의 색깔이 있는 게 전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근데 그거를 고수하기보다는 고객사 입장에서 니즈를 잘 파악을 해서 네. 잘 제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 회사나 건축 회사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네. 선택을 할 때 앞단만 보지 않거든요. 그쵸. 네. 네. 프로세스도 정말 중요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무리도 중요하고. 마무리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AS도 정말 무시를 못하는 영역이다고 네네. 보고 있고 사실 안타깝고 좀 아쉬운 거는 우리나라의 젊은 디자이너 분들이나 또는 디자인 회사에서 앞단만 네. 그냥 디자인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중요하고 더 크다라고 전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좀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당연히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저 네. 근데 그 네. 보이지 않는 부분 아마 네. 일을 많이 하고 맞습니다. 또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아요. 네, 한 번 할 것도 두 번 하면 맞습니다. 또 네. 또 더 많은 일이 되는 거고 네, 조금 더 맞아요. 꼼꼼하게 한 번 더 보면 맞아요. 뭐 한 번 하는 데보다는 두 번, 세 번 맞습니다. 더 체크하는 네. 데가 훨씬 더 꼼꼼하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숨은 일을 더 하는 거죠. 네, 네, 안 맞아요. 해도 될 일을 더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대표님 뭐 이렇게 입이 터지셨어요. 처음에 이렇게 네. 너무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시다가 막 해주고 싶은 얘기가 정말 네. 많으신가 봐요. 맞아요. 일단은 모든 그러면은 지금까지 쭉 그 레퍼런스나 아니면 지금 결과물들 입찰을 할 거나 아니면은 네. 미팅을 해서 수주를 하는 그런 거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핸드 드로잉 강의가 네. 사실 그 미팅하면서 보여주는 그런 맞습니다. 어떤 액션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다 지금 활용해서 네, 네. 사실은 수주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네. 하시나요? 초반에 저랑 미팅하실 때는 맞습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를 계속 저를 설득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지금 지문단과 제가 콜라보해서 네. 건축 뭐 스케치는 아니고 네. 프리핸드 드로잉, 뭐 프리핸드 스케치다라고 강의명을 일단 잡았고 네. 그걸 토대로 강의를 찍고 있는데 이 강의가 어떻게 보면 완벽한 이론 강의는 아니고요. 그쵸. 완전 실무에 적용되는 강의를 찍고 있어요. 네. 사실 저도 이론 수업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하지만 이론보다는 저는 약간 행동파, 실행파다 그쵸. 보니까 네. 실무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적용 가능하게끔 네. 어떻게 보면 있어 보이는 네, 너무 좋아요. 진짜 있어 보이는 네. 강의 또는 약간 커리큘럼 위주로 찍고 맞아요. 있어요. 네네. 왜냐면 일단은 저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제안할 때도 아까 제가 뭐 6개사 비딩을 제안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고객사분들께서는 빨리 받고 싶고 그쵸. 빨리 컨펌 해가지고 네. 빨리 공사를 완공하는 게 목표다 보니까 그쵸. 디자인 회사나 건축 회사에다가도 의뢰를 할 때도 많이 줘봤자 한 달인데 네. 한 달 주는 건 진짜 거의 없거든요. 많이 줘봤자 2주, 3주, 짧게는 일주일밖에 안 줘요. 네. 그러면 이거를 디자인 기획부터 레이아웃부터 디자인 시안, 제안서 네. 만들고 견적 만들고 PT 네. 준비까지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한다라고 하면 정말 집에도 못 가진 않지만 네. 새벽 늦게까지 일할 때도 있고 준비할 때도 있고 네. 그렇긴 해요. 현실적으로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빨리 제안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를 생각을 할 때 프리핸드 스케치가 네. 물론 CAD도 하고 뭐 3D 시안도 만들고 정말 좋거든요. 그런데 그 앞단에 프로세스로 디자인 스케치를 넣거나 네. 아니면 수주를 하고 나서 실제 미팅을 할 때 네. 이렇게 러프한 스케치를 보여주면 정말 디자이너답고 그쵸.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싶었습니다. 근데 강의도 그렇고. 사실 네. 이렇게 막 간단하게 네. 스케치를 해서 보여주면은 그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야 훨씬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사실 저희가 이 프리핸드 스케치는 정말 다양한 범위에서 활용이 돼요. 진짜 하다못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뭐 평면도, 네. 평면도 레이아웃을 잡는다거나 네네. 두 번째로는 뭐 가구 디자인을 해가지고 뭐 치수를 표현해서 이렇게 디자인 제안을 한다거나 네. 세 번째로는 공간감을 보여줄 때, 네. 스케일감 보여줄 때 러프하게 네. 할 수 있거든요. 네네. 또는 아이디어라든지 네. 뭐 등등등 정말 활용 범위가 넓어서 네. 되게 좋은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 강의가 네. 사실 이게 스케치 자체가 그림 그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나는 그림에 소질이 없어. 이런 분들도 배우면은 네. 어쨌든 활용이 가능할까요? 우리 강의를 들으면? 네. 왜냐면 프리핸드 스케치는 정말 프리핸드이기 네.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약간 글씨를 쓰는 것과 프리핸드 네. 스케치는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사실 글씨도 모든 사람이 네. 똑같은 글씨를 쓰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프리핸드 스케치도 음. 똑같을 필요도 없고 자신만의 개성을 네. 담아낸 스케치가 그냥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따로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기초, 뭐 예를 들어서 네. 선 연습이라든지 네.
이 선 연습을 어떻게 해서 면을 구성을 하고 네. 공간감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적용해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있어 보이는 네. 이렇게 했을 때 아 있어 보인다라는 것만 스킬만 조금만 연습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네. 그림을 못 그리건 아니면 자신이 없건 또는 안 해봤던 네. 사람일지라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도전은 누구든 다 하셔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네. 대표님 그러면 최근에 그래도 4차 산업이라고 해서 쏟아져 나오는 툴들이 많고 네. 그리고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전 어제도 그 BIM 전문가분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손이 빠르게 하려면 그런 툴 다루는 것부터 사실 가르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거 어떻게 약간은 좀 상반된 건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네. 아날로그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명언 같은데요? 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네. 아날로그는 죽지 않는다. 똑같이 네. 아무리 기술이 발전을 해도 네. 오프라인 공간은 죽지 않거든요. 네네. 저는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제가 뭐 기술을 하지 마라, 안 해도 된다가 네. 아니라요. 네. 물론 테크니컬한 부분은 기본이 될 거예요. 앞으로도. 네네. 그런데 이 아날로그적인 부분이나 프레임드 스케치는 플러스 알파가 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분야이긴 한데요. 네. 하면 더 좋다. 그리고 더 있어 보인다. 네. 분야가 확실해졌습니다. 앞으로 갈수록. 네. 왜냐면 우리가 미팅을 할 때 컴퓨터를 들고 가가지고 레이아웃을 이렇게 막 하는 걸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쵸. 3D 맥스를 또는 스케치업이나 BIM을 해가지고 네. 이거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보여드리기보다는 네. 미팅 시간에는 정말 뭐 트레싱지를 찢어가지고 평면도에 대고 네. 평면 레이아웃을 잡는다거나 네. 또는 천정도를 그린다거나 또는 아이디어 스케치를 제안한다거나 네. 이게 더 와닿을 겁니다. 네,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와닿을 거고. 네.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우리 네. 이 영화 같은 거 보면 10분의 법칙 있잖아요. 처음에 미팅 맞아요. 하자마자 맞아요. 그 사로잡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강의를 들어야 되는 네. 그 상황을 어필을 해주시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중요한 것 같아요. 미팅할 때 첫인상도 중요하고, 네. 네, 살짝 나의 그 디자인 감각이나, 맞아요. 네, 나의 진짜. 전문성을 프리핸드 스케치로 네. 좀 네. 보여줄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팅할 때. 네.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좀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고, 대표님, 저는 그 앞단에 제가 이제 요청 드리려고 했는데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 프리핸드 드로잉의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면 어떨까요? 굳이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우리는 정의 한번 내려보고 가죠 뭐. 네. 저는 있어 보이게 있어빌리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있어 보이는 작업. 네. 진짜 근데 이게 뭐 못한다라고 또는 안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없어 보이냐 그것도 아닌데요. 이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플러스 알파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 분들은 네. 디자인을 맡길 때 네. 건축회사나 디자인 회사에다가 맡길 때 그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지식과 네. 능력을 이제 있는 분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는 플러스 알파 되는 기준이 물론 테크니컬한 뭐 3D라든지 CAD라든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이죠. 기술이고. 그렇죠. 그런데 플러스 알파 되는 이런 스케치 능력이라든지 제안 능력이 더 가미가 된다라고 하면 네. 정말 디자이너로서 정말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건축 디자이너나 실내 공간 디자이너나 또는 조경 디자이너나 네. 똑같이 패션 디자이너는 가면 드로잉 연습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건축 디자이너나 공간 디자이너들도 프렌드 드로잉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정말 플러스 알파적인 게 크지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갈수록 이게 사실 이제 그 회사에서는 네. 뭔가 강조를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도면을 친다거나 네. 빨리 그 3D 시안을 잡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정말 좋긴 하겠죠. 네네. 그런데 저는 디자이너로서 네. 그냥
개인으로서는 네. 이게 정말 필요한 스킬이지 않을까. 음. 갈수록. 네네. 왜냐면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네네.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로봇이 나온다 하더라도 협상은 사람이 할 겁니다. 네. 네.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그 클라이언트 분들이 네. 디자인 회사나 건축 회사에 맡긴다 하더라도 네. 로봇이 나와가지고 뭐 견적 미팅을 한다거나 디자인 미팅 PT를 한다거나 이걸 원하시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죠. 우리 미팅할 때 또 감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쵸. 공감대라는 그 필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우리 강의는 네. 어떤 분들이 조금 들으면 좋을까요? 사실 그 경계 없이 다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뭐 취준생이나 네. 학생이나 네. 또는 뭐 실무에 있는 2, 3년 차 네. 또는 4, 5년 차 뭐 팀장님들이나 네. 또는 뭐 실무진들 네. 뭐 하다못해 대표님들도 들어도 좋지 않을까. 왜냐면 저는 대표님들이 네. 실력이 있어야 직원들한테 강조를 하고 네. 강요를 하고 직접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이 네. 들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렇죠. 대표님들 들으셔도 좋고, 네. 지금 초반에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아무래도 입사를 이제 막 시작한 이런 분들이 아까 딱 정확하게 그래도 클라이언트랑 미팅하는데 옆에서 좀 보고 배우면서 맞습니다. 네, 좀 있어 보이는 네. 있어빌리티. 네, 네. 네, 요거를 조금 배우는 것도 나만의 차별성을 갖고 가는 걸로 상당히 매력적일 것 같고 우리 그 강의를 이렇게 만드실 때 지금 이렇게 뭐 교환도 만드시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강의하는 게 네. 지금까지는 없었던 강의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맞아요. 사실 뭐 유튜브나 이런 지식 플랫폼 네. 또는 교육 강의 사이트를 본다라고 하면 사실 그 건축 디자이너나 공간 디자이너들을 위한 네. 강의들은 이론 강의가 되게 많았어요. 그쵸. 아니면 뭐 취미반 또는 취미 클래스로는 많았고 네. 뭐 인물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건 정말 많았는데 이게 실제 실무에서는 적용이 가능한 네. 뭐 스케치 라인이라든지 네. 뭐 선을 이용한 실무 드로잉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는 기문단과 그냥 역사를 쓰고 있다. 한 페이지, 그러니까 네. 페이지 한 획을 긋고 있다. 네. 라는 생각으로 정말 그냥 차분하게 정성을 들여서 네. 하나하나 한강 찍고 있어요. 그쵸. 왜냐면 제가, 책을 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음. 사실 책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결과물만 네. 딱 나와 있는 건데 이거를 과정을 제가 직접 시연을 하고 뭔가 약간 스킬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하는 거는 진짜 없었던 강의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뿌듯하기도 하고 네. 부장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네. 기대가 되는 강의입니다. 사실. 네. 맞아요. 제가 옆에서 뭐 제안 드리는 거 모두 다 이렇게 억셉하시면서 강의를 네. 만들어 주시는 그런 부분은 저 정말 대단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 네.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뭐 이런 것도 제가 제안 드렸을 때 네, 충분히 흔쾌히 응해 주시고 건축 핸드 드로잉 이 강의를 듣고 우리 강의를 듣고 나면 바로 실무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네. 강의를 만들어 주시는 거잖아요. 네.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간은 좀 어느 정도로 보실까요? 기간은 사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정해주기보다는 네네. 자신한테 달려 있어요. 연습도 연습을, 조금 많이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운동과 똑같아요. 자기가 이제 몸을 만든다라고 하면 사실 저는 지금 되게 말라 있지만 네. 저도 한때 몸이 되게 좋았습니다. 정말 운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네. 정말 팔뚝이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제 이런. 허벅지만하게 사이즈로 키웠던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운동을 한 4개월 정도 정말 미친 듯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스케치도 연습을 한 3, 4개월 정도 네. 꾸준히 하다 보면 네. 정말 약간 이전과 이후가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평면 잡는 법, 네. 그다음에 평면에서 어떻게 표현하는 법, 그다음에 선들을 이렇게 쓰는 법, 저렇게 쓰는 법을 네.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한 3, 4개월 정도 꾸준히 연습을 하면 비포 애프터가 확실한 스케치 라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네. 그 현재 어쨌든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네네. 또 가끔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고 네. 하시면서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 강의를 듣는 네. 수강자분들이 대다수 조금 입사를 앞두신 분들이거나 네. 아니면 졸업을 앞두신 분들 확률이 높을 것 같은데 네. 조언? 아. 예를 들면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인재를 좀 사실 선호하는데 보통 네. 건축회사들이 네, 실내 맞습니다. 건축회사들이 이런 인재를 좀 뭐 찾기 때문에 뭐 어떤 이런 부분을 조금 뭐 공부를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도움이 될 만한 그런 꿀팁? 입사를 위한 꿀팁? 꿀팁은 이제 네. 앞으로의 경쟁력은 네. 사실 다 거의 상향 평준화 된 것 같아요. 실력들은. 네네. 뭐 회사들도 그렇고 뭐 각각 개개인의 네. 뭐 포트폴리오를 본다 하더라도 정말 신규 입사자들이 포트폴리오를 보내줬을 때 보게 되면 정말 다 상향 평준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실력에 있어서는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러면 약간 어필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저는 이제 브랜드 드로잉이다 라고 그쵸. 생각을 했고, 네. 왜냐하면 다 포트폴리오에 나 뭐 3D 이렇게 잘한다, 도면 이렇게 잘 친다, 나 잘해 라고 밖에 안 보이는 거밖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브랜드 드로잉 스케치 능력이다라고 하면 네.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그쵸. 그리고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는 저는 과정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막 멋있게 그림을 그렸다라기보다는 네. 저는 사실 첫 회사도 그렇고 두 번째 회사도 제가 취업을 어떻게 했냐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죠. 근데 제가 학생 때 했던 것들을 다 모았어요.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스케치 했던 것들이라든지 네. 포트폴리오를 했던 거를 A4로만 했거든요, 사실. 제가 네. 일부러 대학교 1학년 때부터 A4만 썼습니다. 스케치나 네네. 또는 A3를 쓰기도 했지만 A4들을 다 모아가지고 모아보니까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저한테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네. 그거를 다 스캔 떠가지고 그냥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됐거든요. 네. 저도 그래서- 그거 보고 된 네. 거잖아요. 그거 보고 빠졌잖아요. 네. 네. 훌륭해요. 그거는 사실 그거는 조금밖에 안 갖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집에 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집에 더 있어요. 이따만큼 네. 갖고 오셨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진짜 조금이었고 음. 사실 더 많이 있는데 제가 그걸 다 보여드리면서 그거를 사진을 찍었어요. 그걸 사진을 찍어서 그 두께를 찍었습니다. 두께를. 그 두께를 찍어서 전면을 두께를 찍어서 거기다가 제 이름과 포트폴리오다라는 걸 넣었고 네. 페이지 자체가 제 포트폴리오의 양을 그냥 제 표지를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대표님이나 또는 실무 팀장님들이 이 페이지 어떤 의도로 만들었냐라고 네. 질문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스터디했던 양의 인면을 찍은 거다. 네, 그런 식으로 제가 어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도 중요한데요. 취업을 할 때는 과정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인성적인 거를 무시를 못해요. 왜냐면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업은 정말 사람이 하는 업이기 때문에 네. 사람과 사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도 중요하긴 한데 태도가 정말 중요해요. 협업도 그쵸? 중요하잖아요. 네, 협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1인 기업이 잘 나갈 수 있는데 오래 못 갈 겁니다. 네, 우리는 오래 가기 위해서 협업을 해야 되고 네. 함께 해야 되고 서로 윈윈 해야지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애티튜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말 네. 애티튜드가 정말 중요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이 두 가지 정도? 네. 다른 게 더 중요한 것들도 있긴 하겠지만 네. 저는 약간 플러스 알파 되는 경쟁력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학생이나 취준생들을 뽑을 것 같고 경력자들을 뽑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애티튜드인 것 같아요. 뭘 배우려고 하는 의지 또는 뭔가 행동, 말투, 표정, 몸짓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아마 이 역지사지로 나중에 또 누군가를 뽑게 되는 그날이 다 오실 거예요. 네. 그러면
역질문 하셔도 똑같이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거는 뭐 변치 않는 매우 중요한 요소죠. 뭐 애티튜드는. 네. 저희가 이렇게 길지 않지만 그래도 건축 프리핸드 드로잉이 왜 필요한지를 또 우리 대표님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그리고 또 대표님 수강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가끔 궁금한 거 질문을 하면은 게시판이나 이런 데 질문하면 충분히 빠르게 답변도 해주시고 또 도움 많이 주실 거죠. 저랑 같이 작업하시는 모든 그 내용 전문가분들은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는 건축 프리핸드 드로잉으로 이제 취업을 앞두신 분들이나 지금 현재 업무를 보시는 분들한테 되게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그 꿀팁을 지금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봤고요. 지금까지 저는 김은당 KMD 플러스 담당자 권현정이었습니다. 네, 저는 임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